자, 6월 모의고사인데 지금 우선 첫 번째 해설 강의를 통해서 뭐 다른 과목도 보겠지만 해설 강의를 통해서 꼭 점검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존에 하던 방법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점검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었는데 확신이 안 생긴다. 그럼 뭐야?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자, 우선 첫 번째 우리는 기출코드 탑10하고 유형별 풀이 요 두 개면 된다 했지. 자, 우리가 이게 지금 써져 있는 게 뭐야? 평소에 판사하는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 가지고 다 풀리는지를 보자고. 자, 세 종류의 학생이 있어. 세 종류의 학생이 있고 항상 상위권, 항상 하위권, 기복이심하다. 자, 얘는 지식 자체가 없으니까 수업을 잘 들어야 돼. 자, B하고 A는 둘 다 지식이 있는데 방식이 달라. B는 읽어 그냥 막 해석을 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이 안 되면 거기에 머물러.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는 게 디폴트거든. 자, A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가 완전 숙달돼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를 찾는 거야. 기준점이 중요하냐야. 안 중요하면 넘어가고 중요하면 세게 읽어. 자, 출제자는 3학년 때 1등급 비율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틀리게 해. 그러니까 얘는 1, 2학년 때에 비해서 갑자기 3학년 때 점수가 떨어지는 대표적이네. 3학년 때 내가 점수가 떨어진다 그럼 난 B야. 자, 얘는 막 읽어.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읽는 애들이야. 중요 정보를 찾는 애들이고 많은 정보를 읽느냐? 중요 정보를 찾느냐? 그러면 B를 틀리게 해야 되기 때문에 출제자는 딱 B의 특징을 알아. 얘는 눈으로 따라오거든. 그러니까 눈으로 못 따라오게 하면 돼. 그럼 변장하면 되잖아. 그 변장의 방법이 두 개야. 재진술과 지칭어. 이번에 이게 몽땅 나왔더라. 그렇잖아. 선생님 수업 유튜브 보면 맨날 이 판서 그대로 있잖아. 이게 기본 판서 중에 기본 판서잖아. 재진술과 지칭어로 죽일 거다. 이번에 그대로 나왔지. 왜 B를 죽여야 돼. 그래서 이번에 B가 다 죽은 거잖아. 지칭하고 재진술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자, 수능은 결국은 뭐야? 수능은 주제 찾기하고 순서 맞추기 두 개밖에 없어. 자, 우리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 두 개만 딱 숙지하면 어떻게 돼? 1월부터 교재나 문제나 시험지가 계속 바뀌겠지만 우리의 강의는 항상 똑같아. 그냥 무조건 기출코드만 갖고 푸는 거야. 자, 그럼 어떻게 돼? 학습량이 뒤로 가면 갈수록 엄청 줄어들게 될 거라고. 이제 알겠지?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쭉 오고 있는데 유형별 풀이 비법 시즌1, 시즌2, 그 다음에 2016 셋업까지 했고 자, 기존 교재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했잖아. 기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야? 기존 교재를 가지고 즉 요 세 권의 교재는 기출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연습을 했던 교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년에 뭘 증명하기로 했어? 27년 수능 특강이 새로 나왔으니까 과연 새로 나온 교재도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로 풀릴 건가를 갖다 선생님이 증명을 해줬고 그지? 그래서 기출코드 관점에서 동일함을 증명한 거지. 첫 번째 기출문제로. 얘들이 기출문제들. 두 번째 수능특강 처음 나온 교재로. 그 다음에 3월 모의고사로. 그 다음에 오늘 6월 모의고사로 증명을 하는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렇게 보면 달라 보이는 얼굴이 화장을 지우면 똑같잖아. 모든 문제가 기출코드로 바라보면 다 똑같아. 이걸 느껴야 돼. 그래서 계속 이 문제 봤던 것 같은데 이 느낌이 나야 돼. 이번 6월 모의고사도 그게 됐는지를 점검하는 거. 나 이 문제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돼야 돼. 자, 남은 5개월 동안 학생들이 가져야 될 건 확신이야. 그래야 슬럼프가 없거든. 그럼 학생들이 이걸 가지려면 내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증명을 해줄게. 기출코드만 갖고 다 풀린다는 걸. 자, 총평 간단히 하면 주제 구간이 엄청 쉬웠어. 잘 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제 찾기, 그 다음에 순서 맞추기인데 주제 찾기는 심화 버전으로서 밑줄, 빈칸, 낱말이 있는 상태야. 이건 되게 쉬웠고 이것도 쉬워 보이더라고 이번에. 그래서 느닷없이 순서 구간에서 A, B, C 배열이 어려웠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요 구간이 두드러지기 어렵더라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근데 생각해봐. 그러니까 전체적인 난이도는 예측 불가다 이런 말을 하는데 예측 가능한 게 있어. 뭐야? 이 그림이야. 항상 모든 시험은 뭐 39대 6, 41대 4인데 평균으로 따지면 40대 5야. 정상적으로 선생님 수업 듣고 숙제 잘하면 40문제는 쉽고 5문제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돼? 빨리빨리를 하면 돼. 얘는 빨리 풀고 얘는 빨리 도망가고 이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요 5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만 맞으면 1등급이야. 그러니까 이번에도 안 된 애들은 이쪽이 아니고 이쪽에 문제가 있는데 이걸 몰라. 자, 그러면 가볼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우리 시뮬레이션 튜닝으로 보면 듣기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주제 구간, 그 다음에 일치 구간. 일치는 따로 안 할게. 너무 쉬우니까. 그 다음에 어법하고 낱말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빈칸 구간, 순서 구간, 장문 구간 이렇게 있는데 우선 듣기 구간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듣기 구간에서 생각할 건 뭐냐면 봐봐. 1번부터 17번이 듣기잖아. 평균 정답률이 95에 가까워 거의. 그러니까 듣기는 사교육 이런 말 때문에 절대 어려워질 수가 없어. 그럼 듣기는 집중만 하면 돼. 단 여기서 조심할 건 뭐야?
듣기 시간에 이 빨간색 6개를 풀 수 있어야 돼, 자기가. 평소에. 왜? 그러니까 생각해봐. 이 파란색 17개는 귀만 있으면 돼. 빨간색 6개는 눈만 있으면 돼. 근데 왜 못해? 연습을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온라인 모의고사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딱 25분만 투자하면 되잖아. 그래서 듣기 시간에 빨간 거 6개 풀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요까지가 기본. 단, 선생님 저는 시간 부족이 너무 심각해요. 듣기는 전혀 안 틀리는데 시간 부족이 심해요. 그러면 요 노란색하고 초록색까지 손댈 수 있어. 그러니까 듣기 시간에는 무조건 쉬운 것만 손대는 거야. 수능 영어에서 제일 쉬운 건 빨간색, 그 다음이 노란색과 초록색 이렇게 있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자기가 점검을 해. 선생님 저는 듣기 17개 할 때 빨간색 6개만 할래요. 아니면 노란색 2개까지 해서 8개를 할래요. 아니면 초록색을 더해서 9개를 할래요. 아니면 전체 다 해서 11개를 할래요.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서 제일 나쁜 게 뭐야? 29번이야. 왜냐면 이번에 29번이 쉬웠잖아. 그러니까 저 어법을 갖다 이번에 해도 괜찮던데요 라는 착각을 할 수가 있다고. 잘 봐. 지금 여기 나오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의 특징은 뭐야? 항상 쉬워. 근데 29번은 가끔 뒤지기 어려워. 그래서 절대 손대면 안 된다고. 듣기 시간에 하는 독해의 특징은 뭐야? 항상 쉬워야 돼.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법은 안 해야 돼. 10번 중에 1번, 2번이 뒤지기 어려워. 그 1번, 2번에 걸린다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 됐지? 자, 그럼 이제 난 첫 번째 뭐가 되는 거야? 잘 봐.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야. 이렇게 안전한 1등급을 가는 건데 첫 번째 뭐야?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 이상 푼다. 두 번째, 주제를 찾는다. 물론 기본 버전과 심화 버전이 있지만 주제를 찾는다. 이렇게 하면 1등급이야. 그러면 뭐야? 마지막에 순서는 보너스인데 이번에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 근데 어찌됐든 이런 느낌으로 가면 돼. 얘가 50점, 얘가 40점, 얘가 10점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듣기 시간에 독해를 6개 이상 풀면 50점 확보. 주제 찾기가 깔끔하게 잘 되면 40점 확보. 그럼 순서 10점은 뭐야? 순서 10점. 얘는 보너스야. 혹시라도 주제 심화 버전에서 좀 틀릴까봐 10점이 보너스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제발 이렇게 3층 석탑을 잘 만들어 가. 자, 그럼 듣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줬고, 주제 찾기 순서 맞추기 해볼게. 판서는 요거밖에 없어. 대신 주제는 심화 버전으로서 밑줄, 빈칸, 낱말이 있다. 밑줄, 빈칸은 주제 찾고 동의어, 낱말은 주제 찾고 반의어. 이렇게 접근하면 돼. 그리고 나서 끝나면 순서 맞추기 들어갈게요. 그리고 밑줄하고 빈칸은 이렇게 풀면 된다. 자, 이게 우리가 평소에 했던 판서. 오늘 아무 판서도 없이 수업을 이렇게 잘 생각해봐. 내가 판서를 안 한다는 건 뭐야? 너희들이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다 풀 수 있다니까. 우리가 평소에 했던 수업으로. 그래서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뜨더라도 여기는 전혀 안 바뀌어.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는 아, 내가 평소에 수업만 잘 들으면 어떤 시험지도 풀 수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하는 거지. 가볼게요. 자, 우선 B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한다? B 같은 애들은 그냥 열심히 읽는 거야. 막 해석을 뒤지게 해. 이런 애들의 관점에서 보면 주제라고 불리는 애들이 얘는 해석이 잘 되고 얘는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줄, 낱말, 빈칸을 틀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항상 상위권에 있는 A는 기출코드하고 유형별 풀이만 갖고 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런 느낌이 난다고. 그래서 모든 문제는 똑같다 이 느낌이 나야 돼. 그냥 본질이야. 모든 문제는 똑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주제 찾기를 먼저 해야 돼. 주제 찾기, 그 다음 순서 맞추기니까 주제 찾기를 하는데, 자, 주제 찾기를 할 때 100m 달리기를 한다 치면, 자, 주제 찾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 근데 A하고 B가 있다 했잖아. B 같은 애들은 여기 있어. 근데 B는 A가 여기 있을 줄 알거든. 그래서 이제 난 B하고 A하고 B가 A를 앞서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착각이야. A는 항상 이만큼 나와 있다고. 지금 뭔 말이냐면 주제 구간에 들어올 때 A는 이미 뭐야? 기출코드 1번, 2번이 머리에 있는 상태야. 그럼 100m 달리기에서 거의 50m 앞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기는 거야. 칠판 봐. 요 내용이야, 요 내용. 우리가 평소에 했던 판서잖아. 자,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하면, 객관적인 소재를 주관적으로 구체하면 주제다. 기출코드 1번에서 정리해놨지? 자,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적 대조로 전개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선 딱 잡아. 아, 글이라는 건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적 대조다. 이것만 알고 있어도 100m 달리기에서 한 20m 앞에 있는 셈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중요한 정보만 읽을 거니까 선택지에서는 공통 단어와 특징 단어를 세게 읽고 지문에서는 첫 주형 끝을 세게 읽는다. 이렇게 되는 거지. 딱 정해놔. 제발. 그래서 요것만 외고 있으면 주제 찾기에서 30m 또는 50m 앞에서 출발하는 셈이 될 거야. 됐지? 자, 기출코드 2번까지 외고 있는 상태잖아.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잘 봐. 20번은 누구나 맞는데 이 정답률이 99%의 느낌이 나야 돼, 자기는. 볼게. 자, 새로운 문제잖아. 자, 봐. 분명히 새로운 문제지? 이번 6월 4일 날 처음 봤지? 기존에 있던 지식으로 다 풀려. 보여줄게. 칠판. 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선택지에 있는 공통 단어 보기로 했잖아. 칠판. 이렇게 되겠지. 자, 파란색과 초록색이 공통 단어로 소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공통 단어로서 소재. 얘들이 특징 단어. 그러면 이 소재에 대해서 구체화를 해갈 거야. 어떤 방식으로?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로. 그렇잖아. 그래, 전개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자, 이 소재를 구체화 시킬 거야. 요 세 개 중에 하나로 구체화가 되겠지? 단,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야. 갑니다. 자, 쭉 읽어. 어디서 번쩍? 그지? 여기서 번쩍 이렇게 되는 거지. 봐봐. 이렇게 보면 처음 본 거잖아.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단어 200개를 보면 많은 정보의 관점에서 많은 정보를 읽는다고 보면 뭐야? 처음 본 지문이 맞아. 하지만 중요 정보를 찾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뭐야? 아는 거잖아, 이미. 자, 이걸 보는 순간 잘 봐. 우리는 중요 정보를 읽는다야. 중요 정보를 읽는다. 근데 이건 3단계로 구성돼서 첫 번째 중요 정보를 암기한다. 결과적으로 중요한 정보가 눈에 들어온다. 그리고 읽는다야. 자, 우리가 이게 왜 눈에 들어와? 기출코드 7번에서 다 했잖아. 자, 예시가 나오면 4개를 점검해라. 첫 번째, 앞에 주제가 있는지, 뒤에 주제가 있는지, 두 개는 동일한지. 이게 기본이잖아. 단, B를 틀리게 해야 되니까 예시를 생략할 거다. 그럼 A도 틀리지 않겠냐? 아니지. 여기에 B는 모르고 A만 아는 시그널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특정성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자, 7-2번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게 뭐야? 예시는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단, 뒤에가 훨씬 더 쉽고 명확하게 주는 거야, 일반적으로. 자, 그러면 이 논리 그대로 갈게. 이게 요 논리가, 요 20번의 논리가 30번, 31번 그냥 쭉쭉쭉 가는 거야, 다. 자, 얘는 주제 찾기잖아. 얘는 뭐야? 주제 찾고 반이어 넣는 거잖아. 얘는 주제 찾고 동이어 넣는 거잖아. 낱말이고 빈칸이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 근데 셋 다 본질은 뭐야? 예시로 주제를 찾는다는 거야. 아예 똑같아. 칠판 가볼게. 잘 봐. 참여자들은 그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나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지를 인식한다야. 뒤에 보니까 뭐야? 참여자들은 원리 원칙을 이해한다야. 즉, 요 how란 단어를 아주 직관적으로 principle 이렇게 바꿔버린 거지. 그잖아. 어떻게? 그게 뭐야? 바로 원리 원칙인 거지. 어떻게가. 그러면 이 문제는 뭐야? 봤던 문제야, 우리 입장에서는. 즉, 예시를 활용해서 주제 찾기. 수도 없이 했던 거잖아. 예시의 전개 방식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칠판.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끝납니다. 자, 여기다 너희들이 한눈에 보기 편하게 그냥 정리를 해주려고. 즉, 20번은 뭐야? 기출코드 7번 예시로 푸는 거야. 봐봐. 나중에 똑같다니까, 그냥 아예 모든 문제가. 선생님, 이제 밑줄 푸는데 왜 갑자기 빈칸에 대한 유형별 풀이를 갖고 왔나요? 말했잖아. 밑줄하고 빈칸은 똑같아. 주제 찾고 동의어 관점에서 보는 거야. 밑줄하고 빈칸은 주제의 심화 버전인데 주제 찾고 동의어 관점에서 바라보면 돼. 따라서 빈칸에 대한 유형별 풀에서 이 빈칸 두 글자만 밑줄로 바꾸면 되지. 그럼 이제 밑줄에 대한 준비가 끝났어. 자, 이렇게 풀면 뭐야? 밑줄을 남들보다 훨씬 쉽게 풀어. 제발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고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경쟁하는 거야. 경쟁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가는 거야. 밑줄 문제를 풀기 전에 내가 이게 머릿속에 들어있어? 엄청 유리한 거지. 칠판 봐봐. 그리고 생각해봐. 내가 이걸 계속 말하면서 뭐라 했어? 야, 밑줄이나 빈칸을 잘하는 애들은 목표 잡기를 엄청 잘한다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CCTV를 보고 범인의 특징을 먼저 목표를 잡는 거지. 키가 크고 뚱뚱한 남자야. 그럼 나는 뭐야? 키가 작거나 날씬하거나 여자는 아예 확인할 필요도 없잖아. 왜? 목표하고 다르니까. 칠판. 그래서 이걸 되게 강조했고 2주 전에 칠판 봐. 그래서 내가 이걸 보내줬잖아. 25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유형별 풀이비법 목표 잡기라고 이걸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고 안 흐를 것 같으니까 카톡까지 전체 공지방에 올렸어. 현장 강의에서 계속 강조했듯이 문제풀이의 핵심은 목표를 가지고 읽느냐 여부입니다. 수능 전 유형의 목표 잡는 방법을 설명하는 영상이니 꼭 숙지하세요. 25분밖에 안 돼. 근데 이걸 안 해. 아니 이번에 봐봐. 주제 쉬웠어? 주제 심화 버전이 여기만 쉬웠으면 1등급이야. 순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니까. 3개 틀려도 1등급이잖아. 그러면 주제 심화 버전의 밑줄하고 빈칸은 뭐야? 그냥 목표만 잡으면 끝났다고. 진짜 안 들어 말.
봐봐. 아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날 수밖에 없다니까.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장 가서 한 문제당 2분의 풀어? 그럼 해석이 잘 안 될 거 아니냐. 이걸 딱 목표로 놓고 디폴트로 놔. 그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이걸 지식으로 극복할 수가 없다니까. 지식으로 극복하면 너무 느려. 그러니까 뭐야?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지. 자, 목표 잡는 습관이 있으면 어떻게 돼? 여기를 만났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걸 만났을 때, 내가 목표한 내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돌파하는 거야, 그냥. 근데 이렇게 목표가 없으면 그냥 해석 자체에 묶이는 거지. 전형적으로 왜? 해석이 안 되면 거기 머물게 되니까. 그래서 문제풀이는 많은 정보를 읽는 게 아니고 중요 정보를 찾는 거야. 근데 중요 정보를 찾는 작업은 왜 돼? 목표가 있으니까 된다니까. 칠판 가볼게. 자, 이런 문제, 이게 39%다. 어마어마하다. 해볼게. 자, 밑줄을 갖다 읽되 너무 기대는 하지 마. 그냥 빈칸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밑줄에 대한 목표, 빈칸에 대한 목표는 결국 뭐다? 주제하고 밀접해. 근데 요즘 이거 많이 하잖아. 요 두 개가 다른 경우도 되게 많거든.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뭐야? 주제 찾고 재진술로 안 가는 거지. 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빈칸 자체에 대한 목표를 잡는 거라고, 우리는. 그러니까 이대로 풀면 돼. 이대로 풀면 주제하고 같아도 되고 안 같아도 돼, 우리는 무조건. 그치? 그래서 뭐 빈칸이 요즘은 주제하고 맥락이 다르다 그러는데 그냥 그거 다 포함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고. 자, 여기서 목표를 잡는데 뭐가 제일 중요했어? 어? 아니야. 지금 누구 여기만 얘기하잖아. 두 개를 다 봐야지. 밑줄 포함한 문장도 보고 선택지도 보고. 아니야. 봐봐. CCTV를 분석하는 힘이 약하다니까. 내가 부정, 함정 이런 거 엄청 많이 했잖아. 칠판 봐. 기브업에 연필 자국이 없으면 목표를 아예 잘못 잡은 거야. 칠판 봐봐. 자, 야, 중요 정보를 찾는 습관을 키워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칠판 봐. 중요 정보를 찾는 습관을 키워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같은 말이 뭐야? 잘 봐. 중요 정보를 찾는 습관을 키워라. 이게 주제야. 근데 기브업을 이용해서 써봐. 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해석으로 푸는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지. 따라서 밑줄은 기본적으로 주제가 들어가는 건데 기브업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밑줄은 주제의 반대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여기서. 그럼 여기서 더 고스트는 뭐야? 주제가 아니고 주제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출발해야 된다고 지금. 좋은 건강 습관을 유지해라. 같은 말은 뭐야? 나쁜 건강 습관을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라고. 뭔지 알겠지? 송유구는 착하다. 근데 만약에 낫이 있어. 그럼 답은 뭐야?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바뀐다고. 그래서 이런 애가 부정어 역할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자, 거기다가 선택지 공통단어. 항상 습관이잖아. 이 지문은 어떤 consciousness, 어떤 인식이나 의식에 관련된 건데 인간하고 동물이 나왔네? 그럼 뻔하잖아. 인간하고 동물은 기본적으로 뭐야? 역접대조로 흘러갈 거 아니야. 아, 인식에 관련돼서 인간과 동물의 어떤 대칭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하는 사람이 객관식에 강한 사람이야. 물론 틀렸지. 하지만 출발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이렇게 되면 목표가 완벽해. 틀릴 수가 없어.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밑줄이나 빈칸에 대한 목표는 결국 주제 찾기하고 똑같다 했잖아. 밑줄 빈칸은 결국 주제 찾고 나서 같은 말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니까. 그러면 자, 처음 본 지문 같잖아. 처음 본 지문 같지? 하지만 내가 센서를 켜고 주제 시그널을 찾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특정 인물이다. 기출코드 7번. 디스파이트. 역접이다. 기출코드 6번에서 다 봤던 거라고 우리가. 그렇잖아. 자, 지금 여기 뭐야? 도널드 그리핀이라는 특정 인물이 나왔어. 이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면 예시. 되게 유명한 권위자면 인용이야. 예시든 인용이든 같은 거잖아. 예시든 인용이든 내가 앞에서 했던 말을 뒤에서 뒷받침한다.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면 도널드 그리핀이 나왔으니까 뭐야? 앞에 주제가 있고 뒤에서 그 주제를 뒷받침하는 똑같은 말이 나올 거라고. 칠판.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는 어떻게 알아? 기출코드 6번을 내가 외웠잖아. 디스파이트가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제를 세게 읽으면 된다 했잖아. 그럼 이 문제도 뭐야? 이미 내가 봤던 문제가 되는 거지. 칠판. 제발. 그냥 열심히 읽다 보면 중요 정보를 만날 때마다 택도 없는 생각이야. 시험이 어려울 때는 중요 정보를 갖다 찾을 수 있는 센서를 갖고 들어가야 된다니까. 자, 그럼 찾았잖아. 읽어. 자, 도널드 그리핀이 나왔어. 그럼 뭐야?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아. 자, 동물은 인식을 한대. 동물은 인식 능력이 있대. 인간이 했던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대. 지금 뭔 말이야? 내 예상하고 다르네. 이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인식 능력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있고 동물도 있고 두 개는 똑같다. same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인간이 했던 것처럼 이렇게 똑같이 한다 했으니까. 자, 그러면 한 지문의 주제는 하나니까 디스파이트도 같은 말 하고 있을 거야. 읽어볼게. 자, 디스파이트가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으니까 요 콤마를 기준으로 뒤를 세게 읽어야 돼. 그럼 노부터 세게 읽으면 되겠네. 노부터 세게 읽어볼게. 어느 누구도 인식이라는 게 인간에게만 독특한 거라는 거 발견하지 못했대. 지금 뭔 말이야? 아, 인간만 있고 다른 동물은 없어. 이게 아니래. 그 말은 뭔 말이야? 이거다 이 말이지. 같은 말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우리 주제를 찾았어. 칠판. 동물도 인간처럼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식 능력이 인간에게만 독특한 능력은 아니다. 잡았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틀린 애들은 뭐야? 키법을 안 본 거라고. 키법이 있잖아. 그럼 생각해봐. 좋은 습관을 유지해라. 그 말은 뭔 말이야? 나쁜 습관을 버려라고 똑같잖아. 그러면 요 주제의 반대말을 만들어야 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요 아니다만 빼면 되잖아. 그렇잖아. 아니다를 이다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 즉, 인식 능력이 인간에게만 독특한 능력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다 왔어. 뭐만 하면 돼? 재진수. 자, 독특한이 뭐였어? 아까 유니크였잖아. 유니크. 이걸 뭘로 바꾼 거야? 독점적인을 나타내는 익스클루시브로 바꾼 거지. 이렇게. 아예 똑같아. 진짜 수학처럼 나온다니까. 아니, 생각해봐. 수업 시간 했던 거하고 토시 하나 안 다르잖아. 너무 똑같이 나와. 너무 똑같이. 칠판. 결국은 뭐야? 우리는 예시하고 역접으로 풀었잖아. 특정 인물을 예시 인용으로 풀었고 역접을 갖다 이용. 기출코드 7번, 6번 이렇게 되는 거지. 똑같다니까 그냥. 아니, 말했잖아. 모든 글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라니까.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어. 칠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봐보자. 아까 분명히 말했다시피 이 지문에서는 인식 능력이 중요했으니까 인용부호를 찍었잖아. 우리가 기출코드 2번에서 배웠네. 인용부호는 아주 중요한 단어에다 찍는다고 배웠잖아. 칠판. 그럼 봐봐. 이 문제가 79%가 되면 안 돼. 그냥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지. 그러니까 A든 B든 둘 다 맞거든. C만 틀리고 둘 다 맞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A는 이게 79%가 아니고 99%의 느낌으로 푸는 거야. 칠판 봐. 항상 새로움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똑같이 푸는 거야. 지금 선생님 저 이거 6월 4일 날 처음 만난 문제인데요. 아니라니까. 기출 코드의 관점에서 보면 똑같아 그냥. 칠판 볼게요. 자, 소재.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선택 찍는 공통단을 봅니다. 아,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구만.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뭐야 이제? 나는 자, 기출 코드하고 유형별 풀이의 센서를 존나 킨다니까. 그냥 열심히 읽다 보니까 중요한 정보를 찾다. 이 택도 없어. 중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센서를 존나 켜고 가는 거지. 칠판. 자, 센서를 켰어.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본 지문 같아요. 그럼 뭐야? 읽은 거야. 하지만 중요 정보를 찾으면 인용부, 인용부, 인용부야. 그럼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여기 좀 세게 읽어줘, 여기 좀 세게 읽어줘, 여기 좀 세게 읽어줘잖아. 그러잖아. 근데 이게 왜 가능해? 기출코드 2번에서 인용부호는 주제 시그널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칠판. 자, 그럼 해볼게. 자, 자동차를 만들 때 페이스, 외관, 성남, 화남, 무서운, 외관 이런 거잖아. 그잖아. 외관, 화난, 무서운, 외관. 그러니까 1번. 근데 생각해봐. 이 문제가 왜 해설 강의 들어보면 이런 사람들 많았다. 내가 해설 강의 다 들어봤을 거 아니야. 22번 치고는 좀 어려웠대. 왜 그래? 읽으니까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79%까지 떨어진 거지, 정답률이. 99%가 나와야지, 이건. 그리고 존나 빨리 풀었어야지. 왜? 그래야 36번, 37번 천천히 풀 수 있다. 그게 상위권의 특징은 쉬운 문제를 엄청 빨리 풀고 어려운 문제를 엄청 빨리 도망가고 마지막에 어려운 문제를 천천히 푸는 거지. 칠판. 자, 결국 뭐야? 인용부호 기출코드 2번으로 풀었냐 이거지. 자, 23번 갈게요. 진짜. 봐봐. A도 맞고 B도 맞았지만 B는 뭐야? 느리게 맞은 거라니까. 68% 말이 되냐고. 해볼게. 칠판. 처음 만난 문제 아니라니까. 다 너가 본 문제야.
아니 그냥 글을 읽을 때는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로 읽어. 지금 예시로 존나 풀었잖아. 이번에 역접 대조로 풀어볼게. 칠판. 자, 선택지를 봐. 요까지 볼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B야. 이렇게 하면 100m 달리기에서 10m 앞에 있는 거야. 10m 앞에. 100m 달리기에서 50m 앞에 있는 애들 여기서 하나를 더 봐. 뭐야? 그지? 사이즈가 보여야지. 나는 이 단어를 갖다 선택지에서 처음 봤어. 동물 관련된 거에서. 동물의 크기 이런 말을. 생존 이런 건 많이 봤거든. 아니 이게 뻔하잖아. 잘 봐봐. 그러니까 출제자는 답이 2번이잖아.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뭐야? 파란색, 주황색, 빨간색을 곳곳에 좀씩 던진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4번 때문에 2번이 눈에 안 들어왔다. 그럼 B야. A는 어떻게 돼? 선생님 저는 오히려 4번 때문에 이걸 예상하고 들어가니까 훨씬 쉽게 풀렸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잘 봐. 칠판 봐. 상위권의 특징은 뭐야? 상위권의 특징은 지문을 보고 나서 선택지를 보는 게 아니고 선택지를 보고 나서 지문을 본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이게 객관식에 강한 애들의 특징이라고. 주변에 봐봐. 쟤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영어 시험은 항상 1등급이야. 그런 애들은 뭐야? 객관식에 엄청 강해. 걔들은 뭘 먼저 봐? 선택지를 먼저 보고 나서 지문을 본다고. 명심해야 돼. 칠판 봐. 자, 그럼 이렇게 보고 들어가면 100m 달리기에서 한 30m, 40m 앞에 있는 셈이야. 자, 들어갈게. 자, 동물 생존 크기라는 소재를 공통단어로 찾았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로서 구체화를 찾아가는 거야. 칠판 어디서 먼저? 하나, 둘, 셋. 나는 어떤 센서가 켜져 있어? 글의 전개 방식은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 문장이 7개, 8개밖에 없으니까. 문장 7개, 8개로 기승전결을 만들려면 이 방식을 벗어날 수가 없다고. 칠판. in comparison이니까 뭐야? 대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럼 생각해봐. 쭉 읽었어.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를 생각하고 읽었어. 여기서 뭐가 나왔어? 역접 대조가 나왔어. 그럼 난 그 순간 바로 어떻게? 대칭성을 찾는 거지. 그럼 바로 어떻게 보여? 칠판 봐. 아니 예상했잖아. 기출코드 1번에서 배웠잖아. 역접 대조가 엄청 잘 나온다고. 그냥 글을 읽을 때는 예시 인용이냐 역접 대조냐 이렇게만 읽으면 남들보다 훨씬 더 잘 읽어져. 자 그랬더니 뭐야? in comparison을 기출코드 10번에 다 정리해 줬잖아. 10개밖에 안 되잖아. 이게 마지막이잖아. 10개만 외우면 된다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나왔으니까 대칭성을 떠올렸는데 나는 이미 뭐야? 동물의 크기를 예상하고 있잖아. 자 작은 동물은 수명이 짧고 큰 동물은 수명이 길다 이거야 그냥.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2번. 근데 봐봐 내가 이렇게 풀어주잖아. 그럼 미친놈들이 이렇게 된다. 비 같은 저질 같은 새끼들은 어떻게 되냐면 서바이벌 스킬스가 없잖아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지금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게 2번밖에 없다니까. 객관식이잖아. 그러니까 서바이벌 스킬스가 여기 막 나왔다고. 그러니까 느려지는 거야. 아니 많은 정보를 갖다 찾지 말고 중요 정보를 갖다 찾으라니까. 많은 정보를 읽지 말고. 아니 대칭성 나왔으니까 대칭성 포인트만 잡으면 끝나는 거지. 칠판. 자 역접 대조라는 기출코드 1번에 충실한 지문이네. 자 그러면 잘 봐. 23번은 24번하고 똑같아. 역접 대조는 생략된다고 했잖아. 기출코드 1번에서 말해줬잖아. 역접 대조는 주로 생략이 됩니다라고 말을 해줬잖아. 근데 쫄 필요가 없지. 생략돼도 알 수 있어. 왜? 대칭성이 있으니까. 칠판. 자 그러면 우리가 23번에서 작은 동물은 수명이 짧고 큰 동물은 수명이 길다. 반면 애가 있었어. 근데 얘가 없어도 아무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기출코드 1번에서 생략하는 거 연습 좀 하자. 그렇게 말을 많이 했잖아. 칠판. 아니 그러면 24번 똑같잖아. 1950년대 전에는 뭐뭐 했습니다. 반면에 195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뭐뭐 합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차이점은 뭐야? 여기는 in comparison이 있고 여기는 없는 게 다야. 그럼 평소에 이렇게 푸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생략하는 연습을 자꾸 하자 했잖아. 그럼 뭐야? 이렇게 푸는 연습을 하면 되지. 그럼 23번하고 24번이 똑같은 문제지. 그럼 이제 난 어떻게? 내용상 대칭성만 찾으면 끝나는 거지. 자, 24번 칠판 봐. 자,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아쉬운 거야. 자, 공통단어 하나 더 봐야 돼. 뭐야? 출제자는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거잖아. 자, 출제자가 만든 매력적 답은 2번이잖아. 출제자가 만든 매력적인 오답이 몇 번이야? 그런 게 눈에 보여야 된다니까? 출제자가 만든 매력적인 오답이 뭐야? 상이 뭐야? 틀렸어. 응 하는 순간 틀렸어. 현석이 뭐야? 야, 개새끼들아 분석하고 있으라니까. 칠판 봐. 아니 말했잖아. 답이 2번이야. 근데 출제자는 B를 틀리게 해야 돼. 얘가 틀려야만 1등급이 예쁘게 나온다니까. 비율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꼬셔야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칠판 봐. B를 틀리게 해야 돼. B는 눈으로 따라와. 그럼 어떻게 변장을 해? 재진수를 건다 했잖아. 칠판. 요 두 개가 똑같아. 근데 지문에는 얘가 나오잖아. 인터그레이션 엄청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야? 컴바인드를 준 거지. 그럼 얘들은 어디로 가겠어? 4번으로 많이 가겠지.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다라. 생각해봐. 4번을 만들어 놓고 지 혼자 뿌듯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왜 4번에는 투어 얘기가 없어? 그러면 4번이 복수 정답이 돼볼 수가 있을 것 같잖아. 그러니까 뺀 거지. 아니 여기에 파란색이 들어오면 2번하고 4번이 복수 정답이 돼버릴 수 있을 거 아니야. 핵심 소재가 다 있으니까. 그럼 정답률이 너무 떨어질 것 같거든. 그래서 관광이라는 핵심 소재를 뺀 거지. 됐죠? 칠판. 자, 마찬가지야. 선생님 저 이거 처음 본 지문 같아요. 그럼 B야. 그냥 열심히 읽으면 처음 본 지문이 맞아. 하지만 중요 정보를 찾는다의 관점에서 보면 칠판. 역접 대조다 이렇게 되는 거지. 1950년대 이전에는 관광산업이라는 게 따로따로 했어. 개별적이었어. 의존적이지 않았어. 근데 1950년대 중반 이후로는 뭐야? 통합된 활동이 된 거라고. 잘 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과거에는 따로따로 놀다가 중반에는 이제 통합됐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separate 하다가 combine 됐네 이렇게 오는 거라고. 그럼 2번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4번으로 가는 애들은 뭐야? 칠판 봐. 자, 여기 for example이 나왔잖아. 그럼 뒤에는 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이시니까. 그럼 뒤에도 뭐가 나오겠어? 인터그레이션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지. 그래서 B 같은 애들은 이게 기억이 나. 지문의 후반부가. 그럼 뭐가 기억이 나? 관광산업이라는 게 통합됐다. 그러니까 4번 이렇게 가게 된다고. 이게 눈의 함정이야. 이해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올 수 있어야 돼. B를 죽이려면 무조건 재진술 판다. 재진술이 그냥 습관처럼 배있는 애들 그냥 2번으로 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애들은 4번의 매력을 느끼는 거고. 이게 바로 눈의 함정이라고. 됐지? 그래서 우리처럼 정확하게 읽으면 대칭성으로 푸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애들은 뭐야? 기억력으로 그냥 대강 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뭔가 통합력이 엄청 나오던데 이렇게 풀어버리는 거지. 됐죠? 그럼 결국 24번도 대조. 차이점은 뭐다? 얘는 대조가 생략됐고 얘는 대조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야. 23번, 24번은 평소에 글을 읽을 때 예시 인용 아니면 역접 대조라는 전개 방식에 숙달되어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자, 일치는 쉬우니까 다 건너뛰고 자, 읍법 갈게요. 칠판. 자, 답이 2번이라는데 마찬가지야. 증명하는 거잖아. 증명. 칠판 봐. 이게 우리 문법 교재잖아. 내가 말했잖아. 여기서 모든 건 다 나온다고. 증명해 볼게. 내가 이 책을 확인해 봤더니 여기서 what이 21번인가 나왔더라고. 집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 자, 그러면 그냥 한 문제만 가져왔어. 이 책 16번에 가면 what이 안 된다라고 문제가 나왔고 이유를 뭐라 했냐면 관계대명사 what은 앞에 선행사인 명사가 올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틀렸잖아. 그럼 이 해설을 그대로 여기다 붙일 수 있다고. 선행사인 명사가 앞에 있네? 탈락 이렇게 푸는 거지.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요까지가 끝나면 뭐야? 2등급인 거야. 이 정도의 속도감 있게 요까지 왔다. 그럼 2등급이 확보된 거야. 그럼 이제 30번부터 뭐야? 주제의 심화 버전인 낱말, 빈칸이 들어가는 거지. 여기를 다 맞으면 이제 1등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듣기 시간에 6개 이상 푼다. 주제를 잘 찾는다. 주제 심화 버전 들어간다. 이 순서대로 가는 거지. 자, 29번까지 이렇게 속도감 있게 정확하게 빠르게 풀었다. 그럼 뭐야? 2등급은 확보야 무조건. 자, 이것만 하면 돼. 더 이상 다른 거 아예 하지도 마. 제발. 많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야. 절대평가 영어에서는. 자, 문법 교재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다른 거 아예 하지도 마. 자, 이제 어디 들어가는 거야? 주제의 심화 버전인 낱말하고 빈칸 들어갈게. 낱말은 주제 찾고 반이여. 빈칸은 주제 찾고 동이여.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칠판. 자, 주제 찾고 반이여만 넣으면 끝이야. 자, 속도감 있게 해볼게. 칠판. 자, 그냥 쑥 읽어. 그럼 처음 본 지문이 맞잖아. 하지만 기출코드에 대한 센서를 켜고 읽어. 그럼 이건 언제 본 거야? 20번에서 본 거잖아. 아까 20번 어떻게 풀었어? 예시다! 똑같잖아. 제발 낱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제 찾고 반이어라니까? 주제를 먼저 찾으면 되지. 아니 좀 이따 41번도 마찬가지야. 41번이 주제, 42번이 낱말. 그럼 이거 먼저 찾고 제발 이걸 하라고. 그래야 쉽게 풀린다니까 낱말이. 자, 그럼 기계잖아 기계 우리는. 얘를 만났어. 어떻게 돼? 기출코드 7번. 예시가 나오면 앞에 주제 뒤에 주제 똑같습니다 했잖아. 그대로 풀어. 칠판. 자,
for example이 나왔으니까 우선 주제를 찾을 수 있겠지. 그리고 나서 반이을 넣을게. 자, 앞뒤가 똑같아야 돼. 앞뒤가 동일하다. 칠판. 앞에 읽어볼게. 뮤지컬에서는 노래나 춤이 매우 강조가 되고 대화는 무시한다. 이런 말이잖아, 지금. 대화는 거의 강조를 안 한다. 이거잖아. 그러잖아. 내가 뮤지컬을 진짜 거부하는 건 난 그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더라고. 그러잖아. 그냥 말로 하면 되는데 그걸 노래로 자꾸 음유를 넣어서 하니까 난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야. 칠판. 자, 어찌됐든 뮤지컬이라는 건 뭐다? 노래나 춤을 매우 강조하고 대화는 거의 강조하지 않는다야. 그럼 예시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돼야 돼? 뒤에 똑같은 말이 나와야 되잖아. 그지? 자, 아니 예시는 앞뒤가 동일하다 했으니까 여기서 뭐야? 뮤지컬에서는 대화가 거의 강조되지 않는데 같은 말이 나오는지 볼게. 자, 뮤지컬에서 음악을 제거하면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갑자기 지칭으로 난이도를 조정해 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요 자리에다가 다이얼로그를 놓으면 되는 거야, 실제로는. 그렇잖아. 지금 생각해봐. 자, 대화는 감소되었대. 그럼 요 말이 여기로 들어가야 되잖아. 그럼 띡이 아니고 뭐 해야 돼? 띵이 돼야지. 얇은이 돼야지. 두꺼운이 아니고. 줄어들었으니까. 두꺼운이 아니고 얇은이 돼야 디미니시잖아. 근데 얘들이 왜 못 풀어? 요 있을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렇잖아. 자, 대화는 디미니 됐어. 그럼 여기도 대화는 디미니시니까 띡이 아니고 띵이다. 얇은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강조했잖아. 지칭어를 이용해서 비를 죽인다. 지칭어를 이용해서 비를 죽인다. 자, 근데 이 논리가 어디에 터져? 30번, 33번, 34번 다 지칭어야. 그러니까 본질을 꿰뚫어야 돼. 이 세 문제는 출제자가 B가 눈으로 푸니까 얘가 못 따라오게 지칭어를 이용해서 변장을 해버린 거라고. 됐지? 갑니다. 자, 결국은 뭐야? 예시로 푸는 거고 지칭어라는 코드. 요 지칭어라는 코드가 나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번에 지칭어가 5문제 정도 나왔더라고. 말했잖아. 5개 나올 거라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했던 애 그대로야. 자, 31번 들어갈게요. 자, 빈칸은 이렇게 풀면 된다라고 정리했어. 대신 특히 목표가 중요하다 했고 내가 25분짜리 목표 잡기 영상 만들어놨으니까 꼭 듣고. 됐지? 자, 갑니다. 목표 다시 한번 봐. 분명히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험장에서는 해석이 완전하지 않아. 왜? 한 지문당 2분 안에 빠르게 읽으면서 완벽한 해석을 할 수 없어. 그럼 나는 뭐야?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을 만날 거야. 이게 디폴트야. 그러면 그걸 지식으로 극복할 수 없으니까 방식으로 극복하는 거야. 그 방식이 바로 뭐야? 목표를 잡는 거야. 가볼게. 칠판. 진짜 안타까운 애들이 상위권 29%, 29%. 깜짝 놀라버린다. 그러니까 난 진짜 이 문제 보면서 너무 놀랍다니까. 잘 봐봐. 칠판. 그러니까 상위권 애들이 주로 이렇게 읽더라고. 프리저베이션하고 컨설베이션에 뭐 비교되죠. 자, 컨설베이션하고 프리저베이션에 비교되죠. 이렇게 푼 애들이 4번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푼 애들이. 그러니까 4번이 정답률이 꽤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 강약이 없다니까.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컨설베이션하고 프리저베이션에 비교되죠? 이런 느낌이 아니라니까. 칠판 봐. 제발 이렇게 풀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 나의 목표는 컨설베이션이라니까. 즉 나는 뭘 찾아야 돼? 아니 이걸 뒤지게 읽어야 된다고. 이걸 5대5로 읽는 게 아니고 9대1로 읽어야 된다고. 나는 이 작은 차이가 88점하고 90점을 바꾸는 거야. 칠판. 자, 그러면 나는 목표가 컨설베이션에 관련된 정보니까 나의 목표가 여기 나왔네? 읽어볼게. 자, 이 사람들은 구분대, 프리저베이션하고 예상은 했어. 자, 구분되는데 뭘 강조해? 리스토어, 복원이라는 걸 강조한대. 난 솔직히 이걸로 풀릴 줄 알았어. 복원이는. 이걸 보고. 난 이걸로 풀릴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애들이 잘 안 된대. 인정 그럼. 좀 더 가볼게. 자, 지금 나는 컨설베이셔니스트를 찾고 있으니까 이 정보가 여기 나왔어. 그래서 컨설베이셔니스트는 복원을 강조하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야. 얘하고 반대니까. 칠판. 그러면 자, 빈칸에 대한 목표는 주제하고 밀접하다 했잖아. 그럼 나는 뭐야? 컨설베이션에 관한 정보를 막 찾아가는데 낚싯대를 2개를 던진다 했잖아. 빈칸에 대한 목표 낚싯대, 그 다음에 주제 시그널 낚싯대. 둘 중에 아무나 걸리면 돼. 왜? 2개는 밀접하니까. 칠판. 자, 그럼 어디서 번쩍이야? 또 예시가 나온 거야. 아까 20번, 30번 했던 거잖아. 자, 근데 이건 20번하고 아예 똑같지. 봐봐. 예시가 나왔어. 근데 레드대는 뭐야? 기출코드 4번에서 나왔던 주제 시그널이야. 자, 봐. 칠판. 기출코드 4번에서 말했어. 레드댄이 나온 뭐다? 항상 중요한 정보를 달고 다닌다. 자,
예시는 뭐다? 뒤가 좀 더 쉽다. 요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 요거 말고 요걸로 풀면 되지. 그렇잖아. 근데 이것도 100% 예상이 되는 거지. 왜? 이 글은 컨설베이션하고 프리저베이션의 비교 대조니까 중요한 정보를 레더 댄으로 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예시는 앞뒤가 똑같아야 되니까 뭐야? 같은 형식에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근데 뭐라 했어? 뒤에가 더 쉽다 했으니까 이거 말고 이걸로 풀면 될 거라고. 해볼게. 자, 이번에는 얘에 대한 정보를 주네. 자, 프리저베이션이란 건 상관없지. 왜? 얘에 대한 정보는 얘 반대말로 풀어보면 되니까. 자, 프리저베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지? 프로텍트, 보호해. 그 다음에 keep, 유지해. 어떻게? 발견 그대로의 손상된 상태로. 그잖아. 발견 그대로의 손상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자, 문화재를 발굴했어. 땅에서. 그럼 엄청 더럽고 오염돼 있을 거 아니야. 야, 흙도 닦지 마! 그게 얘들이야. 근데 얘는 복원. 근데 여기서 쉬운 단어가 하나 더 나와. 뭐가 나왔어? 리페어. 수리까지 나왔네, 수리. 그럼 문화재를 발굴했어. 그러면 얘는 그대로 놔두자는 거야. 얘는 야, 조금 우리가 흙도 털어내고 그 다음에 광택자 같은 걸 발라서 도자기가 윤이 나게 하고 이런 거겠지, 예를 들면. 자, 그럼 요 느낌은 뭐야? 베러에 가깝지, 베러. 더 좋게 만든다니까, 베러. 그러면 컨설베이션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잖아. 컨설베이셔니스트는 뭐 하는 거야? 그 상태, 발굴된 상태 그대로 유지 보호하는 게 아니고 손상된 상태를 좀 더 개선하겠다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면 요거에 맞는 느낌은 뭐야? 복원, 수리는 약간 더 좋게 만들다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만약에 better 이런 느낌을 주면 B가 맞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동그라미가 아니고 약간 세모 느낌을 주는 거야. 그게 바로 뭐야? 바람직한 상태 이런 거지. desired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4번은 아예 말이 안 돼. 그냥 자연 그 상태로 유지하자니까 이거라고, 이거. 근데 왜 4번을 골라? 내 목표가 이거란 걸 생각 안 하고 읽어본 거야. 원래 상태 그대로 보존하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래서 1번을 갖다 고르든지 아니면 2번, 3번, 4번, 5번이 아니니까 1번이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고. 그렇잖아. 내가 조금 원하는 상태, 내가 바라는 상태로 복원한다, 수리한다. 너무 자연스럽잖아. 됐죠? 자, 결국 뭐야? 기출코드 4번에 나오는 rather than하고 또 예시로 푸는. 그냥 예시 역제부터 이게 다 약장. 그냥 글을 읽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야, 진짜. 엄청나게. 칠판. 자, 32번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자, 목표를 잘 잡아야 돼. 칠판 봐.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이렇게 읽어야 돼. 다시 한번 봐.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 이렇게 목표를 잡았어야 돼. 그리고 핵심 소재는 뭐다? 공통 단어의 관점에서 비언어적인 거야. 생각해봐. 우리 둘이서 이야기를 해. 봐봐. 둘이서 이야기해. 근데 내가 말은 안 해. 근데 표정이 썩었어. 그럼 뭐 기분 안 좋은 거잖아, 예를 들면. 그렇잖아. 따라서 어떤 비언어적인 표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야. 나는 3번, 4번인 줄 알았어. 근데 상관없어. 왜? 예상이 틀려도 아무 지장 없다니까. 예상을 안 하는 게 나쁜 거야. 자, 그럼 목표는 확실해? 나의 목표는 뭐야? 나의 목표는 얼굴을 마주보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뭘까요? 들어갈게. 칠판. 자, 봐. 목표를 찾아서 읽어. 다시 한번 낚싯대를 2개를 던져. 내가 목표한 내용을 찾든지 아니면 주제 시그널을 찾든지. 나의 목표는 뭐야?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할 때 어려운 건 뭘까요? 이렇게 읽는 거야. 칠판 쭉 읽었어. 근데 내가 목표한 정보가 안 보여. 즉 어렵다. 디피컬트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 근데 여기 뭐가 나왔어? 프로이드가 나왔어. 그럼 이건 뭐야? 유명한 사람을 예시 인용한 거잖아, 지금. 칠판 봐. 아니 특정 인물이 나오면 평범하면 예시, 유명하면 인용이라니까? 어찌됐든 예시나 인용이라는 건 뭐야? 내가 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거야. 똑같아, 본질은. 칠판. 자, 그럼 결국 뭐야? 이 프로이드의 주장을 나는 어떤 관점에서 읽을 거야? 목표의 관점에서 읽는 거야. 나의 목표는 뭐야? 사람들이 디피컬트하게 느끼는 게 뭘까?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면서. 칠판 갑니다. 어떤 사람도, 이 단어가 어려운데 각주에 나왔어. 어떤 사람도 비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입술이 침묵한다 할지라도 그의 손이 채틀 말을 합니다. 생각해봐. 깡패를 만났어. 근데 여자친구가 있어, 옆에. 그러니까 뭐야? 무섭단 말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막 손이 존나 떨어. 그럼 내 손가락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 무섭다는 걸. 그러잖아. 지금 뭔 말이야? 비밀을 지킬 수가 없구나. 왜?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말을 다 해버리니까.
그잖아. 막 손이 벌벌 떨리면 이건 무서운 거니까, 예를 들면. 나 무섭다. 이렇게 말 안 했어도 뭐야? 손이 벌벌 떨리면 뭐야? 아, 오빠 무섭구나. 이렇게 느껴버리겠지. 잘 봐봐. 그럼 나는 difficult를 찾고 있는데, not이 difficult하고 똑같아. 사람은 자기를 100% 객관화할 수 없다. 같은 말이 뭐야? 사람은 자기를 100% 객관하기 어렵다. 이거 비슷하잖아. 따라서 내가 찾고 있는 difficult가 cannot으로 재진술이 된 느낌이라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비밀을 유지하다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비밀을 유지하기 어렵다? 비밀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는 keep secret만 들어가면 돼. 단, 재진술은 걸 거야. 그잖아. 그래서 뭘 준 거야? 여자들이 화장할 때 컨실러라는 게 있거든. 컨실이 감추다야, 감추다. 그래서 뭐야? 자기가 의미하는 거나 느낀 걸 감춘다. 즉, 재진술을 걸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그냥 그대로 풀면 돼. 그대로 그냥.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대로 나오니까. 결국은 뭐야? 또 예시로 주제 찾는 거지. 근데 계속 얘들은 나오고 있는 상태. 그냥 무조건 나오는 상태. 근데 봐봐. 진짜로. 똑같아. 모든 문제가. 본질적으로. 자, 33번 갈게요. 마찬가지야. 칠판. 자, 이 문제. 33번하고 34번이 뭐다? 지칭을 이용해서 B를 죽이는 문제야. 33번하고 34번이 지칭을 이용해서 B를 죽이는 문제. 가볼게. 칠판 봐. 자, 봐. 목표를 잡을게. 더비교급이 나왔네.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못마한다야.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못마한다야. 자, 근데 여기에 들어갈 말이 유사점 아니면 차이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지. 선택지 공통단어 보는 습관이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칠판. 뻔하잖아. 답이 2번이잖아. 근데 지문에서 similar를 보고 2번으로 오면 안 되잖아. 그래서 3번을 만든 거라고. 뒷단에는 매력적인 오답으로.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든다의 출제자의 의도가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야. 됐지? 자, 그럼 나의 목표는 사람이 뭔가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나의 목표야. 들어갑니다. 칠판. 목표를 잘 잡아.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야. 이렇게 목표가 있는 사람은 어디서 번쩍할 수 있어? 칠판. 여기서 번쩍할 수 있지. 왜? 나의 목표가 여기 2번 나왔잖아. 자, 예시가 2번 나왔네? 자, 겁쟁이는 두려운 감정에 의해서 영향받고 사랑하는 사람은 욕망에 의해서 영향받는 거야.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해. 그럼 너무 보고 싶은 욕망이 있잖아.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 내가 학교 폭력으로 어떤 애한테 맞았어. 그럼 나는 뭐야? 그 두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지. 자, 서치의 똥갈치오 별표. 여기서 이 서치를 뭐라고 읽어야 돼? 이 서치가 앞에 있는 노란색 2개를 받는 거야. 여기서 그런 경우잖아. 그런 경우. 그럼 뭐야? 겁쟁이가 두려움에 영향받고 사랑하는 사람이 욕망에 의해서 영향받는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이 서치를 어떻게 읽어야 돼? 사람이 영향받는 경우들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거잖아. 우리가 목표는 뭐야? 사람이 영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거잖아. 그럼 여기서 나온 게 뭐야? 자, 요 2명이 예시로서 나왔잖아. 뭐야?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에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 된다고. 그러면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네. 이 빨간색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빨간색을 쪼개서 다시 한번 볼게. 칠판 봐. 그러니까 봐봐. 예를 들면, 자, 내가 짝사랑을 했어, A를.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약간 머리가 단발이야, 여자가. 내가 이 사람을 짝사랑을 하라.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짝사랑을 했거든? 단발을? 이 여자를? 근데 길거리에서 B하고 C를 만난 거야. 길에서. 그 순간 나는 뭐야? 잘 봐. 내가 지금 인지한 B하고 C인데 이거하고 내가 만나기를 기대한 A 사이에 아주 작은 유사점만 있어도 오해를 해. 요 2개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은 욕망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즉 사람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그런 경우들에는 내가 보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실제 길에서 본 사람 사이에 다른 건 없어. 키도 달라. 몸무게도 달라. 얼굴도 완전 달라. 근데 단발이라는 아주 작은 유사점만 있어도 나는 뭐야? 요 2개를 혼동한다고. 그렇잖아. 자, 그럼 내가 목표한 내용이 나왔잖아. 자, 사람이 영향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돼? 내가 사랑에 영향을 받잖아? 그러면 아주 작은 차이점, 아주 작은 유사성만 있어도 나는 어떻게 돼? 요 2를 혼동하게 된다고. 칠판. 근데 여기서 엄청 컸던 게 뭐냐면, 잘 봐. 지금 여기 대띵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 대띵 뒤에는 뭐가 생략된 거야? 지금 파란색은 똑같잖아. 여기 파란색은. 근데 빨간색은 뭐야? 더띵 뒤에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이 말이 여기 생략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엄청 컸던 거지. 왜? 이번에 요게 생략돼서 나온 거야. 지금 뒤에가. 그렇잖아.
그러면 똑같은 말이 나왔어. 스몰이 레스로 바뀌었을 뿐이야. 단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원, expect to see가 생략이 됐다라는 거지. 이것만 받아내면 엄청 쉬운 문제. 이것도 역시 목표만 잘 잡으면 끝나는 거야. 자, 34번 가볼게요. 계속 제진술과 목표 잡기는 계속 나오는 그 표현이랑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33번에서는 지칭어. 요 지칭어. 원래는 이게 순서에서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주제 구간까지 들어오고 있어. 너무너무 중요해. 꼭 기억해. 직관적으로 보라고 표시해 준 거야. 34번도 지칭어야. 해볼게. 칠판. 자, 이게 봐봐.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라 했어? 빠르게 패스하라 했잖아. 그리고 천천히 소거법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런 느낌이야. 자, 쉬운 문제 40개를 빨리 풀고 나는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어려운 문제 5개 중에서 1개, 2개만 맞아도 1등급인 상황이야. 그리고 해석은 잘 되지 않아. 이 현실을 전제로 자꾸 풀어보는 연습을 하라고. 됐지? 칠판. 갑니다. 자, 빈칸 포함한 문장을 읽고 목표를 잡는데 뭐가 눈에 들어와? 지칭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괜찮아 또. 지칭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자, 나도니 버돌수빈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니까 그가 용감하게 단언했어. 그의 미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확신을. 근데 어떤 확신이냐면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뭐야? 자, 어떤 남자 한 명이, 그지? 어떤 사람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단언했는데 우리는 빨간색에 집중한 거야. 즉, 이 희가 확신을 했는데 그게 뭘까요? 이렇게 읽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역시 지칭어로 난이도를 조절해버린 거야. 칠판 봐. 지칭어는 앞에 있다 했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지금 나는 어떤 상황이다? 해석이 깨끗하게는 안 돼. 근데 지칭어를 활용하는 연습은 잘 돼 있는 상태야. 지칭어가 앞에 있어. 그러면 이다고 희. 그것을 통해서 그는 단언했습니다 이거야. 그럼 앞에서 찾아봐. 아, 그 자신을 그림에게 헌신하는 거. 그게 이시야. 그리고 희가 받는 건 뭐야? 예술품 수집가야. 자, 그럼 뭐야? 예술품 수집가가 큰 돈을 예술품 수집하는 데 써.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은 무슨 확신을 할까 이거야. 칠판 봐.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표잖아. 쭉 읽다가 연결사가 나오면 멈추고 뒤를 예상하세요. 쭉 읽다가 지칭어가 나오면 멈추고 앞을 예상해. 맨날 했던 거잖아 이거. 이게 훈련됐던 사람이라면 희가 컬렉터를 받는다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돼. 자, 그럼 해볼게. 자, 예술품 수집가가 단언했어. 자기의 확신을. 어떤 확신일까요? 이렇게 된 거야. 자, 송유근이가 이게 아니고 이게 중요하다는 확신에 대해서 단언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칠판. 자, 그러면 컬렉터가 단언한 확신은 어떤 걸까요? 라고 생각하고 읽어. 어디서 들어와? 제진술만 생각하면 돼. 하나, 둘, 셋, 빵! 어설트가 어펌하고 똑같고 빌리프가 컨빅션하고 똑같다고. 생각해봐. 어떤 그림이 1,000만 원이래. 너무 큰 돈이잖아. 근데 사. 예술품 수집가가. 왜? 이게 지금은 1,000만 원인데 10년 뒤에는 1억이 될 거니까. 칠판 봐. 자, 그러면 지금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 다 나왔잖아. 자, 어떤 확신일까요? 어떤 믿음일까요? 이렇게 치면 된다고. 뒤에 봤더니 뭐야? 그 작품의 미래의 존재 가치에 투자를 했다는 거지.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투자했어. 적은 돈이 아니야. 왜? 아, 얘는 미래에는 1억이 될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아, 컬렉터가 1,000만 원을 낸다라는 건 그 작품의 미래 가치, 미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믿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자, 그러면 자, 컬렉터가 보여주는 확신은 뭐야? 미래에 대한 존재 가치라고. 근데 선택지에서 미래에 관련된 건 1번밖에 없다고. 어디로 갈지. 그 작품이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1,000만 원을 투자했다는 건 뭐야? 1억이 될 걸 예견했다는 거지.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순서 구간에 들어갈 건데 순서 구간은 이번에 어려웠다고 하니까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보자고. 자, 우선 듣기 시간에 6개 풀었고 주제 했고 주제 심화 구간 했잖아. 순서가 어려웠다 했으니까 얘를 뒤로 돌리고 나머지를 한번 빨리 풀어줄게. 최대한 난이도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자, 빨리 도망가고 쉬운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빨리빨리야. 쉬운 건 빨리 풀고 어려운 건 빨리 도망가고 이것만 기억하면 돼. 쉬운 건 빨리 풀고 어려운 건 빨리 도망가고 그리고 나중에 시간 남을 때 이 어려운 5문제를 천천히 다시 푼다. 됐지? 자, 갑니다. 이게 38%야. 깜짝 놀라버린다.
그러니까 얘들은 목표를 안 잡는다니까. 칠판 봐. 잘 봐. 제발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고 그걸 생각하면서 읽으라니까. 목표. 밑줄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빈칸 포함한 문장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요약문을 먼저 읽고 목표를 잡는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칠판. 자, 나는 뭘 찾아야 돼? 이익이 덜 되는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돼. 이익이 덜 되는 질병에 관련된 정보를 찾아야 된다고. 칠판 가볼게. 쭉 읽으면서 이익이 덜 되는 질병에 대한 정보야. 그러니까 이건 먼저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AI 덕분에 의료 개발 비용이 엄청 감소됐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어떻게 될까요? 그 AI 때문에 발생한 어떤 개발 비용의 전략, 그걸 어떻게 쓸 건지에 관련된 뭐 그런 얘기겠지. 칠판 쭉 읽어. 이익이 덜 되는 질병에 대한 정보를 찾아. 선생님, 목표는 항상 주제하고 밀접하다며요. 그래서 even if에서 번쩍하는 거야. 그러잖아. even if는 주제 시그널이니까. 칠판. 자, 주제 시그널이야. even if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기로 했잖아.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질병이 퍼졌는데 어디에 퍼졌냐면 그 돈을 지불할 수 없는 데 퍼졌어. 예를 들면 아프리카 엄청 가난한 나라에 병이 도졌거든? 근데 아무도 신약을 개발 안 해. 왜? 걔들은 돈을 못 내니까. 즉, 이익이 덜 되는 질병 얘기가 나왔잖아. 그 질병은 어떻게 된 거야? 약간 소홀하게 다뤄진 거야. 니글렉티드 된 거야. 그런 질병은.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니글렉티드 됐다. 소홀하게 다뤄졌다가 들어가면 돼. 재진술로 요 세 개가 가능한 상황이야. 그잖아. 무시하다, 무지하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자, 그럼 이제 B에 들어갈 건 세 개 중에 뭘까야? 야, 이제 우리가 AI 때문에 돈을 많이 절약했어. 비용이 많이 절감됐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야? B라는 사람들에게도 그지? 조금 초점을 넓혀보고 관심을 가져보려고 해. 이런 말이야. 칠판. 자, 그러면 B에 관련된 정보만 쭉 찾아. 어디서 번쩍 시력 테스트에 불과하다니까. 잘 봐. 파란색, 초록색. 어텐션이 포커스로 재진술이 됐잖아. 자, 브로드는 똑같고 메디컬 리서치 똑같고. 그럼 이제 뭐야? 여기 뭐가 들어가면 돼? 파퓰레이션 앞에 있는 니글렉트만 들어가면 되잖아 또. 자,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도 연구 조사를 하려고 하냐면 아까처럼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소외됐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제 뭐야? 관심을 갖고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니글렉티드에 해당되는 단어는 뭐가 좋겠어? 자, served가 서비스를 받는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언더니까 뭐야? 그 아래에 있었다는 거야. 즉 서비스를 받는 그 아래에 있었던, 즉 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5번으로 가는 거지. 그치? 목표만 잡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41번, 42번 들어갈게요. 칠판. 41번은 주제 찾기, 42번은 낱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주제 찾고 반이어도 들어가면 돼. 칠판 봐. 자, 선택지 공통단어 봐볼게요. 어떻게 봐야 돼? 선택지 공통단어. 자, 요거까지는 보일 거 아니야.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보여야 돼? 칠판. 이런 게 보여야 돼. 미스터리하고 퍼즐링이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다고. 그러니까 출제자는 어떻게 됐어? 1번으로 올까봐 4번을 만든 거야. 그래 놓고 4번을 만들어 놓고 엄청 뿌듯해한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 4번 때문에 오히려 이지선다를 느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겠다는 출제자의 그 의도, 그게 객관식의 치명적인 한계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항상 어떻게 돼? 정답 하나, 그 다음에 오답 2개, 그 다음에 보통 2-3개 나와. 그 다음에 매력적인 오답이 1-2개 나온다고. 이런 느낌. 그럼 객관식은 2지선다 아니면 3지선다 이렇게 되게 돼 있다고. 제발 객관식은 선택지를 보는 힘이야. 이해해야 돼. 왜 주관식처럼 풀어? 자, 주제 찾으면 되지? 주제 찾고 반이요. 칠판 쭉쭉쭉 읽어. 선생님 저 21번하고 41번이 똑같아. 이렇게 돼야 돼. 칠판. 디스파이트가 21번에서 우리가 활용했던 애잖아. 그잖아. 기출코드 6번. 칠판 봐. 자, 디스파이트가 기출코드 6번에서 왜 했잖아. 디스파이트가 나오면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는다. 칠판. 자, 종속절과 주절의 대칭성을 만들고 주절을 세게 읽어. 파란색이 종속절, 빨간색이 주절이야. 자, 유리라는 건 인간이 만든 물질 중에서 제일 오래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어. 유리의 성질을 이해하려고. 자,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 빨간색을 세게 읽어야 돼. 이 사람이 디스파이트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니까. 자, 그럼 뭐야? 과학자들은 유리가 왜 그렇게 되는지 여전히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재진술을 걸었어. 예쁘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이렇게 건 거지. 뭔지 알겠지? 여전히 힘겨운 노력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뭐야? 스틸이 풀리지 않는을 설명하는 거지. 풀렸으면 여전히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됐죠? 자, 그럼 주제 찾았어. 42번 낱말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 반이어만 넣으면 엄청 간단하잖아. 잘 봐. 지금 주제가 뭐야? 아니, 유리가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니까? 칠판. 유리는 대부분의 분자, 원자, 원칙 같은 걸 준수한대. 아니, 대부분의 일반적인 원칙을 준수하면 이해가 쉽겠지. 근데 준수하지 않으니까 어려울 거 아니야. 그럼 주제 생각하고 반이열 넣으면 이거 바로 탈락이야, 그냥. 빼박이지. 제발 주제를 찾고 반이열 넣어보라고, 자꾸. 됐지? 자, 그럼 이제 끝났어. 자, 이제 나는 어떻게 된 거야? 지금 다시 한번 듣기 시간에 독해 6개 풀었어. 자, 주제 찾았어. 주제 심화 버전까지 돌파했어. 자, 이제 뭐야? 순서는 보너스처럼 느끼고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 자, 이런 느낌인 거지. 자, 40개 풀었어. 5개 남았어. 자, 얘는 뭐야? 이 중에서 한두 개만 맞으면 돼. 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해. 왜? 이걸 빨리 풀었으니까. 이걸 빨리 풀고 이걸 빨리 도망갔으니까 시간적 여유는 충분해. 천천히 풀어. 그 중에서 한 개, 두 개만 맞으면 돼. 이런 느낌을 좀 만들어 보라고. 자, 순서 문제는 앞에 뭐가 나올지를 판단하는 거야. 순서 문제에서 앞에 나올 걸 알려주는 건 지칭어, 올소, 연결사야. 즉 순서 구간에서 중요한 정보는 요 세 개를 발견하는 거거든. 얘들은 언어적인 약속이 있으니까 해석을 해보고 그 약속이 지켜졌나 안 지켜졌나. 안 지켜졌으면 우리가 그걸 물고 늘어지면 돼. 잘 봐. 지칭어는 걔가 받는 게 앞에 있어야만 쓸 수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요렇게 스펠링이 동일하면 B가 따라올 거니까 재진수를 걸어서 스펠링을 다르게 만들어준다. 자, 올소. 이게 특혜급으로 나와버렸더만, 이번에. 원래는 지칭어하고 연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번 6월 시험은 얘를 많이 줘버린 거야. 칠판 봐. 자, 이 문장이 딱 나왔어. 그럼 나는 앞에 나올 내용을 예측할 수 있어. 왜? 또한 때문에. 그래서 앞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지. 또한 때문에 예상할 수 있다고. 또한이 나오려면 비슷한 말이 앞에 하나 있어야 되니까. 칠판. 자, 연결사는 너무 중요하지. 연결사가 있으면 뒤도 예상할 수 있고 앞도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연결사는 순서에서도 중요하지만 주제 심화 구간에서도 엄청 중요해. 그래서 그러나가 있으니까 뒤를 예상할 수 있고 그러나가 있으니까 앞을 예상할 수 있고. 자, 그럼 35번은 너무 쉬운데 그냥 포인트만 볼게. 칠판. 답은 4번이잖아. 봐. 잘 봐. 답은 4번이야. 답은 4번인데 4번이 꺼져잖아. 근데 그렇게 되려면 항상 5번에 뭘 줘?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줘. 여기에 지칭어, 올소, 연결사를 주면 얘들은 앞에 나올 내용이 약속이 돼 있거든. 지칭어의 약속, 올소의 약속, 연결사의 약속을 찾아봐. 그랬더니 그 약속이 1로는 못 가고 1로 가는 거야. 따라서 4번은 꺼져. 이렇게 푸는 거라고. 자, 여기서 뭐가 나왔어? same이 나왔어. 자, 동일한 이유로야. 동일한 이유로. 동일한 이유로를 쓰려면 생각해봐. 내가 얘한테 야, 동일한 비율로 섞어줘. 얘가 나한테 술 한잔 먹자 해서 먹었어. 야, 소맥 먹을래? 먹는데. 먹다가 내가 갑자기 얘한테 야, 동일한 비율로 섞어줘. 그럼 앞에 언급이 됐으니까 말할 수 있잖아. 내가 얘한테 야, 비슷한 비율로 섞어줘. 그것도 역시 앞에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거잖아. 칠판. 잘 봐. 자, 뭔 말하는 이유로 공부에서는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 뭐 할 수 있어? 동일한 이유로 인생에서도 효율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따라서 동일한 이건 뭐다? 올소의 카테고리에 걸린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키 큰, 이렇게 성인하고 아기를 비교했어. 그리고 같은 이유로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 상태라고. 오케이? 요렇게 연결이 되는 상태야. 자, 올소는 동일, 유사 등 표현에도 쓸 수 있다는 거 잡아놓고, 그치? 자, 올소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더라고. 자, 한번 풀어볼게. 자, 36번이 이걸 그래도 잘 푼 애들은 이 덜을 물고 늘어진 거야. 이 지칭어를. 지칭어의 언어적인 약속을. 잘 봐. 36번, 37번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주어진 글 다음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고르기로 했거든. 칠판. 근데 B하고 C에서 예상 1번을 찾기 어려운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럴 때는 3개 중에 하나라도 그냥 찾으면 돼. 잘 봐. 자, B하고 C를 놓고 예상 1번을 찾으려는데 못 찾겠네? 빨리 패스하고 넘어가라고 그냥.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자, 난 40개를 풀었어.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어려운 문제 5개 중에 한두 개만 맞아도 1등급이야. 근데 해석은 잘 되지 않는 상황이야. 이걸 고려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라고. 자, 해볼게. 자, 3개 중에 하나라도 고르면 돼.
근데 이 문제는 얘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얘 말고 우선 얘로 먼저 한번 접근을 해볼게. B하고 C의 선후관계가 되는지 한번 볼게. 잘 봐. C의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식물이 곤충의 공격을 받을 동안에 개개의 식물들은 완전히 혼자인 건 아니다 그랬어. 즉 곤충이 식물을 공격해. 근데 그때 개개의 식물들은 완전히 혼자는 아니래. 칠판. 그러면 요 말이 B하고 이어지는지를 봐. 이어지네. 식물들은 화학적인 요소를 뿜어내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동족인 이웃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그럼 곤충이 공격할 때 식물은 뭐야? 이웃들끼리 돕잖아. 혼자가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잖아. 자, 그럼 잘 봐봐. C, B는 확인을 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뭐야? 게임 끝난 거야. 왜? 여기에 더가 있으니까 A를 C 앞에 붙이든지 B 뒤에 붙이는 거야. 즉 얘가 C 앞에 붙을까? B 뒤에 붙을까? 중간은 들어가는 건 어색하니까 이게 자연스러우니까. 그러면 C 앞에, 즉 주어진 글 뒤에 붙여봤어. 근데 아무리 봐도 백앤폴스가 안 보여. 백앤폴스는 뭐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런 거야. 주고받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아무리 봐도 백앤폴스가 안 보여.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아, 주어진 글 뒤에는 안 되겠네? 그럼 B 뒤에 붙여보는 거야. 자, B 뒤에 붙여봐. 여기에 백앤폴스가 있는지 봐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 도움이 돼. 이웃들에게 막 알리고 그 다음에 한편은 어떻게 돼? 곤충의 포식자를 부르는 거야. 이런 느낌이야. 곤충이 공격을 하잖아? 그러면 독성 물질로 방어를 해. 근데 이 새끼가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 그럼 어떻게 돼? 곤충의 포식자를 불러. 공격 방어 이거잖아. 이걸 바로 뭘로 받는 거야? 백앤폴스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봐봐. 36번 같은 문제를 자 2분 남았어. 아니 나한테 2분에 풀어야 돼. 9문제 남았어. 이러면 어려워. 근데 내가 40문제는 풀었어. 시간은 넉넉해. 자 5개 중에 한두 개만 맞으면 돼. 라고 풀면 풀만하다니까 이게. 자 37번도 똑같아. 가볼게. 자 덜을 물고 늘어지면 되는 문제야. 37번 칠판 올수로 풀 수 있는 문제들하고 가볼게.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솔직히 처음에 풀 때 어떻게 풀 수 있었냐면 올수하고 대수로 풀 수 있었거든. 근데 애들이 현실적으로 이 대수를 활용을 못 하더라고. 지칭어 대수를. 그러면 인정하고 풀어볼게. 학생 입장에서 칠판. 자 다시 이 논리를 딱 기억해. 쉬운 거 40개는 풀었어. 빨리. 시간적 여유가 있어. 어려운 문제 5개 중에 한두 개만 맞아도 1등급인 상황이야. 근데 해석은 잘 안 돼. 이걸 전제로 최대한 현실적으로 풀어볼게. 자 3개 중에 하나라도 찾으면 돼. 자 나는 올소가 주인공이니까 이걸 좀 이따 보고 AC로 먼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잘 봐. by extension이라는 단어가 뭐야? extend가 연장하잖아.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이 그런 거야. 교감 선생님 훈화 말씀이 존나 길어지잖아. 끝날 것 같이 딱 길어지고 끝날 것 같아 길어지고 막 이러잖아. 근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말이잖아. 자, 이 by extension이 뭐야? 더 나아가 이 말이야. 즉 같은 말이 계속 이어지는 거야. 자, 그 관점으로 살펴봐. 연결되는지. 자, C하고 A가 by extension으로 연결되나? 자, 앞에 뭐가 나왔어? 아, 뭔가 전통적인 게 있어야 돼. 그러나 한편으로는 뭐야? 독창적인 것도 있어야 돼. 이렇게 말을 했어. 자, 그러면 반대된 요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여기도 뭐가 있어야 돼? 요 말이 있어야만 by extension으로 이어진다고 단 재진술은 걸겠지. 뭐가 보여? 아, 혁신적인 거. 그 다음에 여긴 뭐야? 아, establish가 만들다잖아. PP니까 이미 만들어진 거. 기존에 있던 거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너무 잘 연결이 되네. by extension으로. 같은 말이 이어지고 있잖아. 따라서 by extension 때문에 by extension이 거의 연결사 기능을 하고 있어. 따라서 C하고 A는 굉장히 매끄러워. 그럼 이제 B를 C 앞에 넣을까? A 뒤에 넣을까?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우선 C 앞에, 즉 주어진 글 뒤에 넣어볼게. 근데 여기서 봐봐. 참 애매하더라고.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올 수 있냐를 올소의 관점에서 보니까 50점이야.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A 뒤에 붙여봐. 그럼 A 다음에 B가 올 수 있는 확률을 봤을 때 50점보다 높냐 낮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잘 봐. 이 말 이어봐. 칠판 봐. 야, 해석하는 능력만 갖고는 부족해. 해석하는 능력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 그럼 뒤에 뭐가 붙어? 중요 정보 찾는 능력도 있어야 돼. 이렇게 되잖아. 똑같잖아. 자, 과거에 대한 흉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뭐가 또 필요해? 이게 또 필요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생각해봐. 이게 엄청 깔끔하게 이어지는 거야. 글이. 잘 봐. 자, 그러므로 기존의 것과 혁신적인 게 필요하다 그래놓고 더 나아가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인과 연결사가 나왔어. 그럼 같은 말이 또 이어져야 되잖아. 더스는. 그럼 여기 뭐가 나왔냐면 이전의 걸 흉내내는 얘기가 나왔어. 자, 이전의 걸
흉내낸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면 지금 뭐가 없는 상태야? 이게 없는 상태지 지금. 그렇잖아. 따라서 여기서 얘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표현을 갖다 좀 바꿨네. 이전의 것을 뛰어넘는 이런 느낌이 나온 거야. 그게 바로 뭐야? 스펙터큘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의 느낌이 나니까 올소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것까지 찾아낼 수 있는 상태. 됐지? 자, 그러면 더로 풀고 올소로 푸는 상태. 자, 38번 31분씩만 줘. 끝낼게 바로. 1분씩만 있으면. 자, 38번인데 이 문제도 그냥 읽으면 좀 어려운데 목표를 잡고 읽으면 상당히 쉬운 문제야. 칠판. 우리가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잖아. 지문의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오면 뒤에는 비판 또는 해결책으로 이어지게 돼 있잖아. 그래서 잘 봐봐. 자, 건물을 지을 때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짓는데 이건 공기역학적인 모양이 아니야. 뭔가 동그랗고 그러면 공기가 슥슥 바람이 빠져나갈 텐데 네모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바람을 다 맞아버리니까 좋은 게 아니라고.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상태. 칠판 봐. 주어진 문장을 읽고 목표 잡는 연습을 평소에 했던 사람은 엄청 쉽게 풀어. 그냥 읽으면 어려운 문제고. 해볼게. 자, 나도 쉐딩이 뭔지는 몰라. 자, 어떤 바람의 쉐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야.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나쁜 거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지. 야, 건물을 이런 식으로 만드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금. 그래서 얘들이 나쁘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 앞에. 뒤에는 뭐야? 고층 건물 디자이너들이 엄청 노력을 했대. 그럼 뭐가 나와야 돼?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돼. 맞잖아. 자, 나쁜 걸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디자이너들이 엄청 노력했습니다. 야. 그러면 앞에는 뭐야? 얘가 왜 나쁜지가 쭉 나오고 뒤에는 이 노력의 결과가 나와야 돼. 라고 보면 그냥 읽으면 안 읽어지는데 이 목표를 갖고 읽으면 이렇게 보여. 아,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네모로 만들었더니 위험성이 있네? 이러한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더니 즉 뭐야? 건물의 방향을 오리엔트 이렇게 돌린 거야. 예를 들면 오리엔트가 디렉션하고 같은 거거든. 방향을 잡아준 거야. 그랬더니 도움이 된대? 공기역학적으로 더 좋아졌대? 도움이 된대.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우리가 목표만 딱 잡았으면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 근데 나도 이건 전체 해석은 안 되더라고. 근데 내가 목표한 내용을 찾는 건 금방 되는 거지.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버렸잖아. 자, 이거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39번. 이게 39%다. 어마어마하다. 잘 봐. A라는 단어 때문에 1번, 2번은 안 돼요. B라는 단어 때문에 3번이 답이에요. 이렇게 풀면 돼. 근데 말했잖아. 이런 중요한 정보는 무조건 여기에 걸리게 돼 있다니까 그냥. 칠판 해볼게. 자, 마찬가지야. 그냥 읽으면 어렵지만 목표를 잡고 읽으면 세상 쉬워. 세상. 해볼게. 목표를 잡아. 존나 세게 읽어. 목표를 잡아. 선생님, 올소가 눈에 존나 들어와요. 아니 왜 약속을 했으니까. 아까도 37번도 올소로 풀었잖아. 칠판.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때 강조 구문에서 빨간색을 강조하고 있고 올소가 끼어 있어. 이세용법 중에서 강조 구문이야. It was that 강조 구문에서 빨간색을 강조하고 있고 대신 올소가 있으니까 아까 말했잖아. 연세대 또한 합격했어요. 그럼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비슷한 말이 하나 있어야 된다 했잖아. 연세대 또한 합격했었으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돼? 중앙대 합격 얘기가 있었어야 되잖아. 칠판. 그러면 그걸 목표로 가면 이게 보여. 선생님, it was that 강조 구문 사이에 빨간색이 있어.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얘는 올소니까 뒤에 붙는 게 자연스럽잖아. 따라서 올소 때문에 1번, 2번 탈락이야. 그치? 자, 그럼 이제 3, 4, 5번이 남았어. B라는 단어 때문에 3번이야. 그 단어가 바로 뭐야? 그냥 지칭과 올소 연결사만 보면 된다니까? 자, 이 단어가 어려운데 밑에 각주에 나왔어. 렉시컨이 뭐야? 어휘 목록이야. 어휘 목록. 어휘 목록이란 말을 쓰려면 단어가 2개 이상 있어야 목록이란 말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앞에는 빨간색밖에 없었잖아. 그러니까 뭘 받는 거야? 색깔 용어들 이걸 받는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올소 때문에 1번, 2번 탈락? 그 다음에 얘 때문에 3번. 그러잖아. 더 때문에 앞에 복수를 받을 만한 게 있어야 되거든. 그럼 얘가 여기 들어오면 딱 맞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칠판 봐봐. 결론. 잘 봐. 결론 이게 다야. 결국은 글을 읽을 때는 그냥 초록색이 전부 다 뭐야? 기출코드로 푸는 거야. 초록색이. 그잖아. 초록색은 다 기출코드로 푸는 거잖아. 번호를 써놨잖아. 문법은 그냥 문법 교재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다? 지칭어가 최근에 굉장히 여러 군데 나오기 시작했다는 걸 잡아내고. 그잖아. 그러면 우리가 했던 거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보면. 대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다? 선택지를 활용하는 능력이 있는지, 재진술이 보이는지, 그 다음에 목표 잡는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지. 근데 지금 여기 나오는
답의 근거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 안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럼 너희들이 할 건 뭐야? 봐봐. 잘 봐. 이렇게 길이 3개가 있어. 하나는 맞는 길이고 요 2개는 틀린 길이야. 그럼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얘는 빨리 목표를 달성할 거고 얘는 늦게 달성하겠지. 중요한 건 얘들은 둘 다 시간이 지나면 목표가 달성이 돼. 하지만 C나 D가 문제인 거야. 얘들은 노력을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드시 6월 모의고사를 가지고 뭘 해야 돼? 내가 지금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하라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아니면 빨리 갈아타야 돼. 이때가 마지막 기회니까. 뭔지 알겠지? 고생했습니다.